또 왕이 강해지면은, 왕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왕한데, 인성의 생을 받아서 왕한데 상급까지 했으면 왕이 강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강이라고 해요. 신강해졌다. 그리고 일간이 근이 왕하면 그것은 신왕이라고 해요. 식신이 너무 왕하면, 일간에 비해서 식신이 너무 왕하면은 그것을 방신해야 된다. 방신유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방신이라고 해요. 방신. 도울 방자, 방신, 도울 방자, 몸신자 써서 방신. 이건 이제 저기 보면 방신유정이라고 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식상이 너무 왕하면, 그러니까 일간을 도와서 방신유정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설기가 태심하니까 다른 비견이 와서 도와줘라. 그리고 만약에 강이 왕해지면, 내가 재성을 상극을 해서 강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까지 와서 나를 이제 왕하게 하면, 그거는 제법을 써야 돼요. 즉 말해서 식상을 생해서 재화를 해야 돼요. 왕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왕이 이제 생까지 이제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법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왕강해지면은 여기는 이제 경금을 써서 제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금으로다가 상생을 받은 오행으로 이제 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은 이거죠. 기, 무 이런 것들로다가 상생을 받은 걸로다가 재화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간이 너무 왕강해지면, 재성을 상극해서 이미 일간이 강한데, 상극하는 걸 강하다고 해요. 강한데 여기다가 이제 생까지 받으니까 앞에다가 왕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왕강해지면 제법을 써라.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다가 상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극을 하기 위해서는 식상을 또 써야 되겠죠. 식상을 쓴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간이면은 이걸 말하는 거죠. 입장이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재생관의 입장이냐, 일간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항상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 그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다 봐야지. 그걸 일방적인 기준에서 바라다 보면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손님한테서는 객관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 되지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잡을 때는 일간의 기준에서는 어떻고, 관의 기준에서는 어떻고, 아내의 기준에서는 어떻고, 자식의 기준에서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막 복잡하게 왔을 때 인성을 써야 될지, 재성이 왕하면은 관을 써서 재를 설해야 될지,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용법들이 각기 다르게 막 나와요. 재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이제 이 피토나 이렇게 무토가 또 투관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다신약이, 만약에 재가 너무 왕하면,
제다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용법이 또 달라지잖아요. 제가 왕래에서 관을 쓰게 되면은 되게 이제 그 벼슬을 하러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위를 원하게 되고요. 식상을 쓰게 되면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이런 말들이 이제 제다신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관을 용으로 쓰느냐 식상을 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다.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을 이 4가지, 밑에 끝까지 한 5가지 용법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도 복잡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헷갈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통이다 그러면 통했다, 월지에서 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관됐다, 통분됐다. 이거는 월지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되게 운에서 보는 거예요. 운에서 사용하면 돼요. 상통은 뭐예요? 사주에서 아예 월령에서 투관된 거니까 그건 상통이라고 하는 건 사주에서 보는 거고, 통분이다, 득세다, 득기다, 뭐 이거는 뭐예요? 운에서 오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통했다, 통분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간의 왕세강례학에서는 상통의 논리를 따지는 이제 것과 이제 그 통분의 논리를 따지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왕세강략을 다시 따져야 돼요. 사주에서 따지고 운에서 또 따지고 변화된 나의 왕세강략의 모습을 또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통에 대해서는 요거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체역은을 했다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간목은 인묘진의 근을 한 거예요. 인묘진 월의 근을 한 거예요. 용의 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의 근을 한 거죠. 해묘미의 근을 한 건데 그것이 양간의 근을 했느냐, 먼저 양간인가 음간이라를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음간이 양간의 근을 했나, 양간이 음간의 근을 했나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것은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해답은 천간 10개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 해답은 상생상극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개수가 해자축의 근을 했다고 하면은 체의 근을 한 거죠. 해자축 하면 체의 근을 한 거예요. 그 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방합이라고 하는 거죠. 수는 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에요. 물을 주면 돼요. 물. 근데 수가 용이면은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이 용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의지를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정신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용법이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생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만약에 용의 근을 했다. 그러면 금생수가 용법이에요. 항상 상생에는 목생화하고 금생수 2개만 먼저 하세요. 목생화, 금생수. 나머지들은 목생화, 금생수를 돕기 위한 보조작용들이에요. 항상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금생수를 하는가, 금생수를 하기 위해서 목생화부터 준비하는가, 이 2개부터 먼저 하세요.
현대 명리학이니까 그런 것이지, 명리학 이전에 역학이었으면은 이걸 수학이제라고 해야 돼요. 수학이제. 수국화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음량이라고 하는 기준, 음량의 기준 수학이제가 아니고 오행이 기준이다. 그래서 금생수 목생화라고 해요. 금생수가 되어야 목생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수가 있다고 수생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진은 수의 용이 되는 거고요. 해자축은 수의 체가 되는 거예요. 흔히 체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같아서 수를 이제 영양분이라고 한다면은 자양분, 영양분, 이걸 체로 말을 하니까 거름과 같은 것이고 비료와 같은 것이죠. 진짜 물건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수를 용으로 쓴다면, 신자진으로 쓴다면 이거는 쓸만한 물건이 아니고 정신이에요. 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체라는 것은 원래 그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체. 원래 체라는 것은 음양에서 나오는 체라는 것은 음양의 틀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 태양계 전체를 음양의 기운을 하나의 깃틀이라고 해요. 깃틀. 그걸 원래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적 용어가 아니고, 명리학에서 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학,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해요. 오행에서는 체가 있는 것이죠. 역학이라고 하는 명리학 이전에 음양,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체가 없는 거예요. 명리학에 와서 오행으로 바뀐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체형에 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음양의 틀, 하나의 깃틀을 체라고 할 때 그 체라는 것은 바로 명리학 이전에 음양을 구분하는 체로서 형체가 없는 거지만, 명리학으로 넘어와서부터는 그 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오행이라는 기운을 주어져서 실체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 지혜와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그걸 생해 주는 용도다. 그리고 양간과 음간 중에서 음간이 양지장간의 근을 하게 되면은, 즉 개수가 해중 임수의 근을 하면은 지장간이 양이죠. 그러면 음간이 양의 근을 했으니까 합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해중의 임수니까 정임합으로 다스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합이 되지 않으면 설화로 다스려야 된다. 정임합을 해가지고 협력관계로 살아가도록 첫 번째 노력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협력관계라는 것은 음간이 양간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하러 간 거예요. 의탁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직장을 다니면은 내가 소속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 소속에 의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좋게 설명하면은 협력이라고 하죠. 삼성협력회사, 남편 일을 돕고 있는 부인, 대리점을 하고 있는 대리점장, 뭔가 보호자 형태를 따라서 하라는 뜻이죠. 독자성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합이라는 것은. 그런데 근이 있으니까 서열이 높은 곳에서 보좌하는 것이지 낮은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합이 안 되면 설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간목으로 설화를 하든지 해묘미로 설화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개수가 을목으로 설화하는 건 아니에요. 개수가 해중 임수의 근을 하고 갑의 용을 했으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쓰는 건지 알아야 되고요. 합 다음에는 설이라는 거 꼭 알아야 되고, 설을 삼합으로 했나 채로 했나, 그 간목으로 했나, 또 간목을 간목으로, 개수가 간목으로 설을 했으면 어디다가 쓰는지 용도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목운이 들어오면 잘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와줘야 돼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간목운이 오면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명국가적 사고방식이 지금도 도처에 많은 곳에 지금 깔려 있어요. 지금도 그 운 들어오면 잘 된다는 말을 믿고 싶고 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 균형을 잡는 방법을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체액은을 하면은 상극하라. 용액은을 하면은 상생하라.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상생은 두 가지가 있다. 목생화, 금생수다. 목이 용액은을 했으면 목생화를 하면 돼요. 화가 용액은을 했다. 화가 용의 근을 해서 인호수의 근을 한 거죠. 그럼 목생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만 목생화를 하고 화는 목생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화는 목생화를 하면 안 되나요? 목만 목생화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무만 불에다가 집어넣고, 불은 나무가 없어서 안 집어넣는다는 건 일방적인 말이죠. 금이 용의 근을 했다, 사유식의 근을 했다, 그러면 금생수 하라예요. 금생수 하라. 수가 용의 근을 했다, 신자진 용의 근을 했다, 금생수 하라. 상생은 목생화와 금생수 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생토, 토생금하고 금생수, 수생목하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목생화, 금생수의 보좌작용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먼저 이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생상극이라는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금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체액은을 했으면 화극금을 하러 가든지 금극목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용어로다가 재련과 벽갑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게 이제 재련과 벽갑이라고 하는 게 통변 용어예요. 통변 용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고급반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통변 용어로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을 합으로 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통례, 합으로 치진 않아요. 즉 말해서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의 단식 판단 방법이에요.
상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용신의 배합, 음양오행의 배합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냥 단식 판단을 쓰기 위한 용법일 뿐이다. 그 단식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평명리학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삼명통회에서는 육합을 받아들였어요. 자평명리학에서는 이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이 원류를 벗어났기 때문에 육합에 뭐 상통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관이 육합에 근을 했다. 가령 간목이 관인데 인해 육합에 근을 했다. 그러면 통변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천하를 지배하는 데 관심을 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명예를 지향하는 쪽으로 큰 관심을 둔 사람이구나. 이렇게 통변을 해도 크게 벗어난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그 상통이라고 하는 의미,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그냥 아, 정치에 관심을 둔 사람이구나, 지도자의 관심을 뒀구나 해도 이 말은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이 단식 판단 이외에 복합적인 판단을 육합을 통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식 판단은, 복식 용법은 오로지 체용밖에는 없어요. 체용밖에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음간이 양지장간에 근을 했을 경우 상합이나 설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상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음간이 음지장간에 근을 하게 되면은 상극이 먼저지만 또 상합을 먼저 하려고 해요. 가령 정화가 오에 근을 했으면은, 정화가 오에 근을 했으면은 관으로다가 상생상극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관과 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록격이 정화가 5월이면은 걸록이잖아요. 걸록격이 관과 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간목이 있어서 뭐 관인상생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더욱 힘든 길을 내가 원해서 더욱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합을 해서 협력을 서로 하거나 자기가 아예 2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살면은 굉장히 편한데 자기가 꼭 대장을 하려고 하면은 경쟁자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나 음간에 근을 하면 상극이나 상합 또는 상생을 하라고 했지만 반드시 이 음간도 상합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남편하고 싸워서 맞서는 게 이로운 것인지 남편을 칭찬하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재밌게 붙어 사는 게 이로운 것인지 이 용법을 이제 개수부터 임수까지 10개를 다 써놓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천간 10개를 쭉 써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국리를 함으로 해서 실력이 쑥쑥 늘어날 거예요. 천간 10개밖에 안 되지만 상생상극 하니까 40개밖에 안 돼요. 이 상합도 합파가 있고 합거가 있어요. 합파와 합거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렵나요, 내용이?
어렵죠? 안 어려워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통변에 들어가면은 한없이 헤매기만 하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음은 조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48분이거든요. 예? 48분인데. 48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자는 말인가요?